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1장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노자 도덕경은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해석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보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노자 도덕경 1장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자 도덕경 1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구를 한 번씩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야기를 해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구절 이 부분, 도가도 비상도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를 규정할 수 없다, 규정 못함, 규정 안 된다, 뭐 확실한 거 없다, 절대적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보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비상도, 상도는 항상 해당되는 도, 그래서 이제 영원한 도, 참된 도를 의미하니까 참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명가명 비상명, 마찬가지죠. 이름이라고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참된 도와 참된 이름을 얘기했는지 헷갈리게 될 텐데, 사실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는 이제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를 도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도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들려서 나비를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비가 뭐냐고 묻는 상황이에요. 나비가 뭐냐. 그래서 나비가 뭐냐 했을 때 나비는 나비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애들이 질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하는 상황인데 나비를 나비라고 한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가 나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비를 나비라고 대답하면 애는 나비가 뭔지 여전히 몰라요. 왜냐하면 동어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나비란 말을 다시금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도가 뭐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도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데 도를 도라고 한 거예요. 도를 도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가 뭔지 모르겠죠. 그럼 참된 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도가 아직도 뭔지 모르니까 이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 이름이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름이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참된 이름이 뭔지를 모르게 되죠. 이름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도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도를 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하는 얘기는 도에 대한 설명과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도에 대한 설명과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1장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입장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 해설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는 무명, 천지, 지시, 그 다음에 유명, 만물, 지모입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음이죠. 이름 없음. 유명은 이름 있음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름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시작할 때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다르게 말해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풍경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강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럼 여기에 이름이 있을까요? 얘는 이름 안 가지고 있을 거고 당연히 없겠죠. 얘도 없겠죠. 얘도 없겠죠. 이름이 없어요. 그냥 상태.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그냥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무명천지지시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천지가 시작할 때는 이름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명만물지모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는 거는 만물의 모,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라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 모태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게 뭐냐? 뭐 A가 B의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A가 B를 낳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름이 만물을 낳은 거예요. 만물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만물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명, 이름 있는 게 만물을 낳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름이 주어지면서 만물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만물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어화가 되면서 만물에 대한 접근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노자가 이제 무명과 유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고상무요 이관지묘, 그 다음에 상유요 이관지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죠. 상무, 상무는 항상 상자에 없을 무자니까 항상 없다,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없는 게 아까 처음에 뭐였죠? 자연 상태였죠. 얘네들은 원래 없죠. 원래 없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없는 것, 이름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래서 현상은 바란다. 이관, 나타내기를 바란다. 나타내는 것을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묘, 기자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기묘, 기요인데 잘못 썼네요. 기묘는 뭐냐? 그 묘함이에요. 그래서 그 묘함은 뭘까요? 앞서 이제 이 천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천지의 묘함입니다. 천지의 묘함. 그 묘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유, 있음이죠. 항상 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있던 건 뭐였어요? 이름이었죠. 이름은 바란다. 보여주길, 나타내길 바란다 이거죠. 요자는 여기서 요자는 경계예요. 경계고 왜 경계냐면 이제 순찰하다 이런 의미인데, 순찰은 경계 지역에서 하죠. 마을 외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경계를 얘기하게 되고요. 기요, 그 기자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앞서 여기서 그 있음에 대해 얘기할 때 이제 뭐가 나왔죠? 만물이 나왔죠. 만물의 경계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천지의 묘함을 나타내길 바라고요. 이름은 만물의 경계를 나타내길 바래요. 현상이 이제 천지의 묘함을 나타내는 거를 왜 바란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천지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다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천지에 있는 그 묘함, 이치,
이치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도. 도를 드러냅니다. 현상은 도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이름의 경우를 보면은 이름은 고양이와 개가 있다고 할게요. 고양이에 해당되면서 개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개에 해당되면서 고양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 사물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고양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애네. 개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애네.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만물의 경계를 드러내는 거고요. 현상은 천지의 이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를 드러내는 게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만물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도와 이런 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제 특징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차, 양자, 동, 그 다음에 출, 이,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이로 인해서 이의 양자는 동이라고, 출, 이, 명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쯤에 이제 그 있음 이름이었죠. 이름은 만물의 경계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그 없음은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죠. 무명. 현상은 도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천지의 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계를 구성하는 거랑 이 천지의 도랑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를 규정한다고 했을 때 이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와 개를 나누는 그 기준이 고양이의 특징이에요. 고양이의 특징. 그러니까 고양이가 보이는 이치, 묘함 이런 것들이 고양이의 경계를 형성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양이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고양이가 아닌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고양이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면 고양이가 될 거고요. 호랑이랑 비교를 해도 호랑이의 특징을 지녀야 호랑이인 거지, 고양이가 백날 해도 호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이치, 묘함, 고양이가 갖는 이 이치 같은 것들, 묘함이나 아니면 도 같은 것들, 고양이만의 도. 인간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인간의 도에 해당되는 걸 지녀야 인간으로 불리지, 아니면 짐승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으로서 보여야 될 성질이나 특징, 이걸 보이지 않으면은 인간으로 규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지의 도, 그다음에 만물의 도, 뭐 이치, 특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만물의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도가 이름을 규정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상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도가 이제 똑같은 건데, 도가 이제 경계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이거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그건 그냥 도라고 불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은 건데, 양자는 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이제 경계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법칙을 발견하는데 뭐 이런 자연 이해라면 이거는 개념 규정, 개념 규정의 영역, 자연 이해와 개념 규정의 영역에서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의, 지현, 현, 지, 우현, 그 다음에 중묘, 지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의, 지현 둘 다 심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현지, 우현은 강조죠. 그래서 무척 심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묘, 지문
중자가 모두를 얘기하거든요. 모두, 전부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묘자는 묘함, 네. 모든 묘함의 문이다. 이 둘 다 모든 묘함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은 심오하기도 하고 모든 묘함, 묘함은 이치, 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이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름에 대한 것과 이제 도에 대한 것 이렇게 봤을 때 이름에 대한 거는 규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도에서만 발견되지 않는 법칙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이냐, 용기란 무엇이냐, 아니면 삶이란 무엇이냐, 네.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들, 이런 이치들이나 도나 이런 것들이 묘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름에서 경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자연과학하고 비슷하고요. 도라는 건 자연과학과 비슷하고 이름은 형이상학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영역과 이 개념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규정하는 부분과 법칙을 발견하는 부분이 이제 서로 다르게 되고 모든 이제 그 이치나 도가 이제 생겨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도가 어떤 것인지, 도는 어디서 발생한다? 네. 이름 없는 것, 이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걸 말하고요. 이름 있는 것에서는 이제 경계가 생겨난다. 네. 만물의 구분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에 따르면 어떻게 이제 도와 이름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지만 또다시 정리해 보면요. 도를 도라고 하면 안 되고 도는 이름 없음 그리고 현상, 이름 없음이 현상이니까요. 헷갈리니까 현상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발견되는 것이고 이름은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름은 만물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 명확히 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를 설명하고 있고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완전히 노자를 엄청 열심히 본 스타일은 아니고 보고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실 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제가 함자 독해라던가 이런 게 뛰어난 실력은 아니니까 그냥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취합을 하고서 본 거니까 이렇게 봐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도덕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동양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도덕경 1장, 2장, 3장 이것도 천천히 플라톤처럼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